어지러워. 뉴스 꼬리곰탕, 어지러운 정치권 뉴스를 푸꾸와 보양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여의도의 소문난 곰탕 장인 두 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주방장이고요. 네. 장윤선 기자님이 사장. 사장님. 네. 사장.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은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는데 입으라면 입고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거 이렇게 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네, 보수 참칭 패널로 한번 고초를 겪었는데 이제 가짜 보수.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문제다.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제가 이번 상황은 조금 심각해서 잠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요걸 보고 오면은 손발이 벌벌벌 떨릴 겁니다. 네.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좌편향 패널들을 섭외해서 전국의 정파성이 짙은 왜곡 방송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우리 쪽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장성철, 이현주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짜 발언을 일삼는 좌파 패련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의 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이거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과방위 간사죠. 박성중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에요. 예. 진짜 발언이 셌어요. KBS, MBC, YTN 라디오가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했는데 이름이 거론돼서 가짜 보수. 네. 일단 여기에 대한 생각을. 뭐 참칭 보수, 가짜 보수 계속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것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뭐 진보고 보수고 잘못한 거.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해야지. 내가 보수 쪽에서 그동안 활동해왔으니까 보수 쪽은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진보 쪽은 잘못했다 그러고 저 그렇게 평론 안 할래요. 가짜 보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징! 추세까지는 가지 마시고 네, 가던 머리띠 길만 가세요. 머리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변호사 곧 선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닌 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 이름도 거론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박성중 의원께 저의 소속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겨레 출신이라고. 한겨레 출신이 아니라 저는 아니에요? 오마이뉴스 그래요? 네. 기자 출신이고요. 좀 소속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꾸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기자 수업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조사 빼고 나머지는 다 빼곡한 팩트의 행렬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재 노트를 막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해서 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취재에 많이 응해 주시거든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짜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사 빼곤 다 팩트다. 네. 박성중 의원님이랑 친분이 좀 있나요? 2013년부터 우정을 나눴죠. 우정을 나눴어요?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옛 우정도 있고 하니까 영상 편지 하나 좀 보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전엔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정말 섭섭합니다. 근데 하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어쩔 수 없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해도 됩니다. 저를 짓밟고 저를 가짜 보수라고 손가락질 하셔서 내년에 서초에서 다시 공천 받고 삼선 의원이 되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저 이해할 테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저를 공격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잠깐만요.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혼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우정은 우정이 있어요? 이게 우정입니다. 이해하실 만한 이해하실 수 이 정도는 있습니까? 네. 가짜 발언을 일삼는 패널 개개인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다 법적 고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패널들에게 그건 저 아니고 방송사가 아니라 장윤선 기자님이에요. 네. 패널.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소송을 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실제로 당에서 정말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봤더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당 지도부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해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로 승부를 보는 그런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다고 면피 안 돼요. 이미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블랙리스트예요? 저는 아무튼 무서워요. 옷도 검정색 입고 저는 화이트 리스트. 저만 잘 되면 되는데 공영방송 라디오 말고 TV도 혹시 또 살펴보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 더 라이브는 용산에서 아주 즐겨보는 방송이라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확인이 된 건가요? 그건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네. 그런 식으로 제거하면 안 돼.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바로 이거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케이블 행기 없는데 뭘. 어쨌든 녹취록에는 이제 관련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나는 그런 이야기 했어. 자기가 그게 자기가 거짓말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자, 그까지 할까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맞다고 질문하세요. 저희가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 여파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공천 개입 논란. 이진복 정부 수석이 공천을 대가로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정부 좀 옹호해라.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건데 양 당사자는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두 분이 다 부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송영길 대표도 돈봉투 사건 나는 몰라. 나는 관계 안 했어. 나는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따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똑같이 태용 의원이나 이진복 수석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 김기현 당대표는 그걸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송영길 대표는 안 믿고 이쪽은 믿고 이거는 좀 이중잣대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태용호 의원은 어쨌든 이진복 수석은 만났다. 하지만 내가 과장해서 보좌진들한테 얘기한 거다. 이런 사실은 뭐 이진복 수석이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끝나요? 아니 녹취록 뭐 본인들의 육성이 나온 게 아니라 태영호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니까.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이진복 수석의 발언으로 테이프가 나왔으면 딱 떨어지는 건데 태영호 의원의 전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팩트의 징검다리가 꽤 많이 건너야 되는 사안이어서 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그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강남 계속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재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무래도 딴 데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북부의 한 지역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 방 사람들끼리.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 정치권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강남으로 간다, 송파로 간다, 또 어디로 간다, 막 이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비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천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진복 수석과의 그런 얘기가 실제로 왔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굉장히 현타가 세게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중진들, 특히 영남 중진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넘길 수 없고 공천에 사실상 개입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당이 이렇게 가만히 있냐. 우리는 엄연한 삼권 분립 국가이고 그리고 입법부의 권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 이거 매우 심각한 거다.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실 조사를 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의총을 열어서 좀 알려줘라. 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당사자가 거짓말이라잖아요. 그냥 아니라잖아요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또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려우니
조금 기다렸다가 시끄럽게 할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이 사건은 되게 큰 문제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집권여당의 최고 지도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진복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당원들이 선출한 선출직 지도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한다는 것은 정당의 민주성,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공천의 개입 수준을 넘어서 완전 자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뭐 경고 수준의 간단한 징계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 그렇습니까?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의 분위기는 되게 격앙돼 있어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태용호 의원이 지도부로서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에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중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 다음 주 8일 날 있을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하신 분이 유일한 분입니다. 맞아요. 네. 김무성 전 대표. 레벨이 보좌관. 다른 보좌관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알겠어요. 아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의원과 보좌관 간에 나눈 대화가 세상 밖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보좌관 생활을 20년 했지만 이거는 처음 보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얘기하려고 적어왔는데 막 방금 전에 다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태용호 의원이 직접 보낸 건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보냈는데 이번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키는 이들에게는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혹이 살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막 온 거예요? 막 왔어요. 지금. 막 왔어요. 22시 38분에 딱 왔는데 준비한 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이거 안 돼. 안 돼요? 고발당하고 안 돼.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매우 바빴습니다. 특히 여당 출입 기자들이 도대체 이게 누가 어떻게 유출한 것이냐를 둘러싸고 그 방을 정말 이잡듯이 취재를 제가 했더라고요. 장윤성 기자님 아껴서 그러는데 이거 얘기하시면은 이거 바로 걸어요? 사법적인 조치가 들어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방송합니까, 근데?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 하면 되잖아요. 태용호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원을 만나고 대통령실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보좌진들 다 모아놓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용호 의원실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MBC에 간 그 녹취 파일이 이 내용만 있지 않을 거다. 다른 내용까지 있을 거다. 근데 본인도 무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또한 이게 어느 기간 동안 확보된 파일이 넘어갔는지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용호 의원의 스타일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를 잘 모르는 태용호 의원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북한 외교관 출신이고 평생 북한에서 어쨌든 정치 사상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나 우리 문법에 익숙치 않아서 이런 말실수도 자주 하고 이런 황당한 실수도 저지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면 전화 통화라도 연결 좀 해줘보세요, 부장님하고.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없나? 이정근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변호사와 본인의 입이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25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총선용 정치 수사다. 나를 구속시켜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은 나를 구속시키지 말아라.
하는 말로 전 들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오지 마세요. 아유, 당신 지금 조사할 단계가 아니에요. 네. 다른 정황적인 증거, 다른 분들 조사해가지고 마지막에 당신 조사할게 이렇게 계속 어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출두한 거는 뭐냐면요. 법원을 향한 외침이에요. 법원이요? 저요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요. 수사협조 잘하고 있으니까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제발 구속영장 발부하지 말아주세요. 저 도망 안 가요. 인멸과 도주의 우려. 네, 저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은 이 사건 때문에 난장판이 되든 말든 다른 의원들이 연루돼가지고 뭐 어디 소환되든 아니면 압수수색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나 구속만 안 당하면 된다. 이게 전직 당대표로서 할 일입니까? 비겁한 송영길. 반성하십시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불렀는데 자진해서 가는 정치인의 모습을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해창 총재의 흉내를 내는 거다라는 얘기를 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사실 검찰에서 준비되면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면 그때 가면 되지. 굳이 미리 가서 그 지지자들과 함께 소란행위 비슷하게 한 것은 좀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 안에서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프랑스 파리에서 물론 당의 요구로 왔지만 들어와서 오자마자 또 출국 금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나를 불러서 조사하려나 보다 했더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면 이게 뭐냐.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준비되면 부를 테니까 기다려라. 번호표 끊고 기다리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나도 일정이 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관련해서 이게 신빙성 논란이 있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게 법원에 가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번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 가서 다퉈볼 문제인데 이걸 마치 기정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세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구속은 하되 나는 무죄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검찰에 하지 말고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귀국해라, 압송해라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했잖아요. 근데 검찰에 대해서만 삿대질하냐고요. 이거는 정말 일단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이분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전직 당대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검찰 인사도 아닌데 왜 검찰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간호법 문제가 또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